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시 9번에서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모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네.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여쭤본 건데 KBS 같은 경우에 갑자기 네. 뉴스 속보 정규 방송을 끊고 예. 뉴스 속보가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네. 사건 담당 부서에서 네. 국장이 연락을 하고 예. 이런 사건이 터졌다. 굉장히 중대하다. 네. 빨리 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보고 판단을 해서 네. 즉각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편성 쪽에 연락을 해서 지금 편성이랑 시간대를 결정하는 곳이죠. 네네네. 정규 방송 끊고 네. 보도국으로 넘겨달라. 네. 그러면 이제 디렉터가 예. 우측으로 넘기면 바로 속보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야,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24시간 휴대전화를 켜놓고 계셔야겠네요. 연락이 안 되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연락이 안 되면 이제 뭐 다른 부국장이나 방송 주관이 결정을 해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최봉현 국장께서도 네. 휴대전화를 늘 켜고 계십니다. 항상 라디오 속보 체제로 전환할 때는 이분의 또 오케이가 있어야. 네. 가능한. 예.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 참 KBS에서 국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뭐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예. 또 KBS가 또 공영 방송이고 대한민국의 그 제1방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은 매우 막중하시고. 예. 네. 개인적인 행복 지수가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6시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의원들이 속속 착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보이콧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단상을 둘러싸고 뭐 예. 피켓 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자, 잠시 후 또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국장님, 주말 네. 사이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대만 독립을 외친 차이잉원 그 총통의 압도적 승리로 재선이 확정됐는데 네. 이 양안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또 관심입니다. 그 57%로 역대 최다 득표로 재선이 됐죠. 네네. 그 어제 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가 이렇게 크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중국인이었는데 다른 이념 체제에서 수십 년 동안 살다 보니까 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주권 의식은 중국이 아무리 강력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경제적 피해를 볼지언정 네네. 본인의 대만인들의 정체성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대만 선거 결과에 홍콩 시민들도 고무됐던데. 예. 직선제해달라고 시위를 하고요. 예, 홍콩 민주화에 뭐 영향을 안 미칠 수 없겠어요. 그 경제적인 파장에 대해서는 제가 또 경제는 좀 취약 종목이어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네. 예. 전에 김홍걸 이 민족화합 예, 저 이름이 길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 김홍걸 의장 같은 경우에 예. 민화협 의장인데 그분 말씀으로는 아마 중국이 경제 압박으로 해서 홍콩을 길들이려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예, 아무래도 무력으로 진압을 하거나 무력을 쓰면 쓸수록 국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지렛대를 사용해서 정체성이 변화나 친중국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예. 경제가 변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목할 만한 뉴스 우선 아무래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 표결. 예. 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도 있고요. 또 검찰의 그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관련한 법안도 지금 상정돼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본회의가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은데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통과 가능성 높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들. 왜냐하면 첫째는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진 않았고요. 네네. 또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 여론도 높고 네. 또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공소권, 네. 기소권과 수사권의 독점을 깨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아서 네, 통과는 네, 네.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예. 통과가 된다면 검찰과 경찰의 위상은 비교적 수평적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상명하복에서 협력관계, 대등한 관계는 아니겠지만 협력관계로 변화가 되겠죠. 아무래도. 네. 예.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어떻게 짐작하고 계십니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가장 크게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또 검찰이 그거를 받아서 다시 2차 수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가령 고소고발 사건에서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2번 수사를 받는 게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어떤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과거처럼 경찰에 불려다니고 검찰에 또 불려다니고 이런 일이 좀 줄 것이다. 예. 이게 가장 큰 체감되는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경찰 가서 조사받았는데 검찰이 이제 이걸 송치받고 나서 네. 이거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하면 또 예. 또 불러서 막 또 추궁받고 예. 시민들이 굉장히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개선이 되겠네요. 자, 내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데 KBS 1TV가 중계하죠. 네, 그렇습니다. 각본 없이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 각본이 없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런 각본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각본이 없다고 해놓고는 어떤 기자가 다음에 네. 질문할 것인지 뭐 빠르게 유포가 됐었어요. 사실은 SNS에 뭐 질문 뭔 질문을 순서도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질문 순서도 다 정해져 있고 네. 또 명목상으로는 순서를 정하고 기자 사이에 역할 분담을 해서 네. 다양한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질문을 다 알게 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제는 뭐 각본 없는 기자회견이 이루어진다. 근데 네. 저희가 한번 2년 지켜보니까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뭐 질문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반복되는 질문도 있었고 예. 그리고 너무 많은 언론사들이 달라붙다 보니까 네. 뭐랄까요. 좀 너무 산만하고 말이죠. 이쪽 주제 갔다가 저쪽 주제 가고 저쪽 주제 있다가 또 이쪽 주제로 오고. 그래서 굉장히 좀 국민들이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기자회견이었는데. 기자들의 전문성이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져야 되겠죠. 네. 깊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KBS 기자도 질문을 합니까? 글쎄요. 하게 될지는 아마 지명을 받아야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지명을 받아야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예. 또 KBS 기자는 누가 나갑니까? 지금 청와대 팀장 이병도 팀장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결정은 제가 굳이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뭘 질문할 건지도 모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질문 기회가 닿게 된다면 뭘 질문할 것인지 그 정도는 좀 혹시 알고, 뭐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북한의 좀 과감한 정책, 예. 그 화해 제스처 예. 이것을 제시할 만한 네. 뭔가 카드가 있는지 이거 궁금할 것 같고요. 미국이 만약에 네. 좋다 방위 분담금은 우리가 뭐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게. 근데 파병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온다면은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 이거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뭐 제포할 것 없는 질문이야 뭐 중요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십니다. 가장 기다려지는 코너 속의 코너인데 오늘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지혜 기자가 그 비례 뭐 무슨 당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선관위에서 오늘 결정을 하거든요. 네네. 방금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오. 20분 전에 네. 쓸 수 없다.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비례 자유한국당 쓸 수 없다. 네네네. 그러니까 왜 쓸 수 없는지 조목조목 그 이유를 명쾌하게 신지혜 기자가 잘 설명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을 주시는데 송현정 기자는 지금 정치부에 계시지 않죠? 예, 정치부에 있지 않습니다. 네. 인사가 나서 예. 한참 전에 다른 예. 부서로 옮겨갔습니다. 다른 부서로 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엄경철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조진주 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명칭의 비례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등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을 차례로 상정해 표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최고위원회의가 합의한 내용은 새로운 보수당의 보수 재건 3원칙을 수용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과 양당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유승민과의 통합은 한국당 지지율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우리 공화당은 탄핵 오적의 정계 은퇴가 이뤄질 경우에만 통합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일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동 문제와 관련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생각을 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남측은 북미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는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에 남북이 서로 존중하며 지킬 건 지키자고 북한의 비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망언을 한 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가 올해 1학기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연세대 학생들이 류 교수의 강의 중단과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필리핀 탈화산의 폭발로 16,000여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대피했고 마닐라와 괌 등을 오가는 국내 항공사의 항공편도 무더기 결항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법원행정처는 2016년 6월 통진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이라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뒤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에 관한 소송이 제기돼 있었는데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사법농단의 중요한 증거가 될 대외비 문건. 이 문건은 누구에게 넘어갔는가? 검찰은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이 문건이 대법원 관계자를 통해 유해용 당시 대법원 수석 재판 연구관에게 이메일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대법원 재판을 총괄해 검토하는 수석 재판 연구관에게 문건을 건넨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을 퇴직할 때 갖고 나간 흔적도 발견. 검찰에 불려나온 유해용 전 연구관. 퇴직하실 때 그 대법원 문건은 왜 가지고 나오셨나요? 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용 전 연구관. 나중에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는데 추억 삼아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 기밀 자료들을 모두 없앤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이에 문서들을 모두 파쇄했는데요. 이 자료들은 검찰이 꼽은 수사의 주요 증거들이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증거는 모두 인멸된 상황. 이에 대해 유해용 전 연구관.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해용은 법원 식구가 다른 법원 식구에게 법원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라고 영장을 기각했나? 유해용의 해괴망측한 해명은 계속 이어지는데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면 검찰에게 괴롭힘 당할 것 같아서라나 뭐라나. 제가 관련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이 끊임없이 저를 압박할 것이고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부득이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유해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문건을 유출하고 없앤 혐의 등을 받아온 유해용 전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세간의 눈총이 뜨겁다고 판단했던지 법원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퇴직하면서 재판과 관련된 문건을 들고 나온 행위는 원본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쓸 의도도 없다고 봤습니다.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 이름이 담긴 문건 역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문건의 성격 자체가 범죄와 관련된 게 아니니 이를 없앤 것도 증거인멸이 아니란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유해용의 이 말을 복사하기, 붙여넣기 한 법원.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불구속 기소된 유해용. 1월 13일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재판 관련 문건을 청와대와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It's not the cowboys that I'm missing anymore. That problem was already old in 94. Don't be offended, this might seem a little wrong. Where have all the gay guys gone? And to the romance when I was 14 years old. And to my heroes that were dressed up in gold. Only hoping one day I could be so bold. Where have all the gay guys gone? If we are all in the gut, doesn't change who we are. 'Cause some of us in the gut are looking up at the stars. Yeah, we are all in the gut. It doesn't change who we are. 'Cause some of us in the gut are looking up at the stars. So tell me, where have all the good guys? Where have all the good guys? Where have all the good guys gone? Where have all the good guys? Where have all the good guys? Where have all the good guys gone? Thank you, Rufus. Thank you, Arden and James Dean. Thank you, Emerson and Bowie, for my dreams. Wilfred Owen, Kinsey, Whitman and Rambo. Thank you, Warhol. Thank you, Patience. Thank you, Porter and Copter. We are out in the gut. Doesn't change who we are. 'Cause some of us in the gut are looking up at the stars. Yeah, we are out in the gut. It doesn't change who we are. 'Cause some of us in the gut are looking up at the stars. So tell me, where have all the good guys? Where have all the good guys? Where have all the good guys gone? Where have all the good guys? Where have all the good guys? Where have all the good guys gone? We are in the gut. It doesn't change who we are. 'Cause some of us in the gut are looking up at the stars. If we are all in the gut, it doesn't change who we are. 'Cause some of us in the gut are looking up at the stars. So tell me, where have all the good guys? Where have all the good guys? Where have all the good guys gone? Where have all the good guys? Where have all the good guys? Where have all the good guys gone? It's not the cowboys that I'm missing anymore. That problem was already old in 94. Don't be offended, this might seem a little wrong. Where have all the good guys gone? 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미카의 굿가이스였습니다. 굿가이 오창석을 빨리 복귀시켜주세요. 나이세스님. 네. 제가 땡치면서도 마음이 짠한 부분이 있어서 내일 나오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주외연님, 살기 좋은 나라 언제 오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제가 알면 뭐. 자, 여러분들 퀴즈. 오늘 정답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죠. 오바마. 네. 자, 8008번 쓰시는 분, 솔레이마니. 네. 얼마 전에, 미국에 의해서, 살해당한 솔레이마니 아니었고요. 3228번 쓰시는 분, 도날드. 네. 오늘 이렇게 안 맞지? 네. 자, 그리고, 유주환님 정답, 오신환. 아니, 오신환. 의원이 왜 나옵니까? 네. 같은 옷이라고. 네. 자, K73921437 계정 쓰시는 분, 오바마마. 네. 자, 그리고 4727번 쓰시는 분, 버럭 오바마. 네, 버락이죠. 네. 자, 1406번 쓰시는 분, 오바마입니다. 트럼프는 오바마한테 자격지심이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란과 타협을 본 오바마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오바마와 합의했던 이란과의 합의 이걸 깼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렇게 평가가 나올 만도 하네요. 자, 9293번 쓰시는 분 클린턴. 네. 자, 그리고 1970번 쓰시는 분 우리 해주 오씨 시카고파 29대네요. 네. 버락 오바마님. 아, 이거 맞나요? 자, 그래요. 김성재님, 오사마. 네. 9291번 쓰시는 분,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못한 걸 해낸 것이 아니라 잘한 걸 막는 것 같은 느낌이, 이런 말씀하셨고요. 김민주님, 정답 버락 오바마. 무지 추운 날씨입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또 굽는 사람이 없는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님, 버락 오마바. 예. 네. 김용민 라이브 방송을 하는 지인께서 들어보라고 해서 듣고 있는데 유익한 정보 방송이네요. 네. 앞으로 저희 방송 들으시면 앞으로 오마바라고 하지 않고 오바마라고 하실 거예요. 네. 목태원님, 정답 오바마. 엄마 아빠가 김용민 라이브 들으라고 늘 말씀하셔서 저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애청합니다. 좋은 방송 김용민 라이브 최고. 감사합니다. 0268번 쓰시는 분, 김정은 위원장이 럼프 대통령한테 한마디 했네요. 오바마시라고요. 그래요. 한국에서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언어 유희의 대상이 되는 줄 오바마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최영우님, 정답 태양인 이재마. 참고로 저는 소음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예. 자, 대구 애청자입니다. 일 때문에 경남 통영 쪽에 왔는데 아무리 주파수를 돌려도 여기는 김용민 씨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네요. 예. 이 시간에 전국 어디서나 김용민 라이브를 다 들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아마 5시 때 들으셔서 그럴 거예요. KBS 창원방송 총국. 여기서는 또 듣기가 힘듭니다. 부산 쪽에서는 좀 들으실 수 있을 텐데. 네. 자, 3541번 쓰시는 분. 정답 버락 오바마 맞히셨습니다. 용수처장님, 저 청취율 조사 전화 와서 5시 5분 KBS 1라디오 김용민의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가 아니라 김용민의 라이브. 네, 참겠습니다. 지난번에 괴성을 질러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다고 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또 선물을 달래요. 야, 김용민의 라이브라고 해놓고 또 선물을 달래. 예. 선물입니다. 네. 자, 오늘 오바마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갈 시간입니다. 6시 29분 돼가네요. 김은아 씨. 네, 퇴근길에는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셔야겠는데요.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역에서 부근 8km 구간과 매송에서 용담터널 부근 3km 구간에서 속도를 못 내고요. 다시 일직분기점 부근에서 금천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판교에서 판교분기점, 또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차가 많고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영남권에서는 경부선 시점 일대로만 짧게 막히고 있습니다. 남해 제2고속도로 지선 서부산 방향은 서부산에서 감전 일대로 밀리고 있고요.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쪽인데요.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원효대교부터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자,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 쌍박 모셨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네. 자, 우리 두 분 모시고 또 정치 이야기를 할 텐데 아니 6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지금 제가 국회 방송 현장 상황 보니까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지난번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단상에 둘러서서 뭐 반대하거나 저지하거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뭐 곧 열릴 모양이죠. 지금 각 당이 의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닙니다. 지금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예. 그럼 의총이 끝났네요.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네.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직 기사가 안 나오는데요. 만약 그 필리버스터를 안 하게 되면 네.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오늘 다 통과시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총리 인준 표결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총리 인준 표결 이후에 유치원법까지 다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 의총에서의 방침인 걸로 들었어요. 네. 유치원 3법 통과됩니까? 그것까지 하겠다.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안 붙이면. 호남계 의원들이 일부 반대가 있다. 4+1 내에서도. 민주당에 호남계 의원들이 있습니까? 아니 민주당 말고. 다른 당, 대한신당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민주평화당. 네, 유치원 3법을 4+1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궁금해서 그렇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가 만약에 부결되면 네. 그 역풍을 고스란히 맞아야 될 텐데 그렇죠, 그걸 부결시킨 정당한테. 네. 이게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패스트트랙 선거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때문에 한동안 네. 이게 이제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만 국민들한테 필요를 물어보면 아마 그 선거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법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유치원 3법 개정돼야 된다는 그렇죠. 응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선거를 바로 앞에 두고 호남에서 일부 조직된 그런 사립 유치원들의 표를 의식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일각에서 반대의 기류가 나오나 그거를 본회의장에서 반대 표결하기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뭐 또 이게 인사투표처럼 이름이 가려지거나 그런 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네. 기명투표니까. 예. 아주 굉장히 핫한 법안 바로 유치원 3법인데 이것까지 처리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그것까지 처리되면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국회가 할 일을 거의 다 20대 국회는 이제 할 일 다 했어요. 한 거여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는 오늘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슈퍼위크.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아까 있던 본회의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위성정당, 네. 비례자유한국당 이게 좀 불어되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에 의해서. 예.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검찰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총선을 93일 앞둔 오늘 국회 상황. 지금 본회의장 화면이 들어왔는데 좀 다 착석한 거 아닙니까? 네. 의장님도 계시는데? 예, 지금 뭐 제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국장이 의사 일정에 관한 설명을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안 설명은 아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의원들이 하고요. 네네. 의사 일정 관련돼서. 자, 그래서 본회의에서 오늘 주요 법안들 처리될 수 있을지 저희가 처리되는 대로 방송 중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 인준안은 통과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저 민주평화당 쪽에서 좀 난색을 아니 그런데 지금 보고 있다고 하던데. 뭐 민주평화당 네 분인가 계시죠? 네. 예. 근데 처리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하자가 별로 없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각 당의 총선 전략상 판단하는 건데. 네네. 그렇게 부결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총선을 93일 앞둔 오늘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대화에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보수 재건 3원칙, 뭐 대표적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런 표현이 담긴 3원칙을 자유한국당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뭐 보수통합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까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제 양당 대화 테이블 말고 시민사회나 정치단체들까지 포함한 보수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밝힌 6개의 원칙 안에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얘기하고 있는 3원칙도 포함됐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그걸 수용하는 의사를 밝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보수당에서도 이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한국당 내부에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른바 이제 친박계의 목소리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공고하게 있고요. 또 새로운 보수당은 이제 창당한 지 불과 며칠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스스로 뭔가 이게 자기 정체성이나 이게 기반을 다지기도 전에 통합 논의로 빨려 들어가면 저게 이제 통합용 정당을 창당한 거여서 자칫 저게 이제 큰 집 안에 들어가서 형체가 없이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그 당 내부에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지금 여러 지금 그 갈래에 정치단체 뭐 시민사회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현주 의원이 창당한다는 당도 들어와 있고 또 이정현 의원은 오늘 아침에 뭐 공식적으로 거부를 하시던데 들어와 있고 해서 이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n분의 1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 한국당과의 1대1 대화 테이블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새로운 보수당과 나머지 기타 정당 간의 이해관계도 다르고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이해관계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보수당은 자유한국당과 1대1 통합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타 정당들이 다 들어오면 n분의 1로 본인들의 지분이나 역할이 위상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이런 차제에 몰아붙여서 사실은 의석수에 비해서 8명밖에 안 되지만 새로운 보수당이 상당 부분 지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좀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이걸 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통합의 물꼬는 좀 트이는 것 같은데 사실 강론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 본회의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각자 자리에 검찰 학살 추미애 탄핵 이렇게 적힌 손팻말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뭐 이번 주에는 같이 웃으시죠. 지난주에는 어쨌든 가장 핫한 인물이 추미애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따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지지율에도 많이 영향을 줬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론의 눈동자.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저희가 정치 토크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48.8%로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하락을 했지만 3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이번 주에 부정평가는 46.5%로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일간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수요일 날 지난주 벌어진 일인데 1월 8일 날이죠. 그래서 9일 날 여론조사가 어떠냐, 10일 날 여론조사가 어떠냐 굉장히 일간 지지율이 관심이 있었는데 9일 날에는 확실히 그 부정 여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7.9가 나왔고요. 긍정 여론은 46.9로 1%포인트 이제 부정 여론이 부정평가가 높게 나왔다가 금요일 날은 다시 48.2로 부정평가가 높아졌고요. 긍정평가는 47.7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첫날은 되게 이제 정권을 향해서 수사하는 그 수사 팀들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아서 이 검찰 학살 아니냐 이런 야당의 공격들이 많이 먹혔고요. 그러나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 다음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윤석열 장관하고 총장하고 통화한 게 있고
그다음에 6시간 동안 기다렸다. 장관실에서 네. 제3의 장소에서 보자고 하더라. 네. 구체적 인사안을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명을 검찰총장이 거역한 거 아니냐, 법무장관의 명을. 네. 이런 어떤 이제 여론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 항명이다 이런 프레임이 좀 씌워지면서 네. 이제 팽팽히 맞섰죠. 그러면서 금요일 날은 다시 이제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을 하면서 네. 부정평가를 앞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민주당 지지도가 41.1%로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한국당 지지율은 31.3%로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두 당 모두 소폭을 하락했고요. 정의당 5.5%로 동률을 기록했고 바른미래당도 4.7%로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새로운 보수당은 조사가 안 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조사 개요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부터는 김용민이가 아니라 딴 분이 또 조사 개요를 읽어주시기로 했습니다. 들려주세요. 이번 주간 집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19세 이상 유권자 53,571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09명이 응답을 완료해 4.7%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무선 전화 면접 및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편해졌네요. 출연료를 깎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도 저희 김용민 앵커께서 진행하는 게 구수하고 더 좋은데. 글쎄 말이에요. 예, 사람 목소리가 AI보다 낫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국회 본회의 상황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유기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만 이 표결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반대표를 던질 계획이겠죠, 아무래도. 예. 뭐 다수는 반대표를 던지겠지만 이게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뭐 학연도 작용하고 과거에 상임위 같이 하면서 또 교분을 쌓았던 분들 그 영향이 약간 끼치나요? 끼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부결이 대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부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 또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는 이게 당론 투표라는 게 결과적으로 잘 확인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무기명 할 때 내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누구 찍었다, 나 찬성표 던졌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뭐 하려면은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건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요? 품격이 떨어지죠. 보통 이게 이제 가부 이렇게 쓰거든요. 품격이 떨어지는 의원도 많잖아요. 발언 시간이 초과돼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유기준 의원 계속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네요. 그래요. 다른 법안 표결에는 참여를 안 할 거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냥 뭐 보이콧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견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기도 하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해도 몸은 피곤한데 실익은 별로 없고 뭐 이런 여론이 뭐 반전된다. 이제 빨리 저기 총선 체제로 들어가자. 뭐 이런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법안들 유치원 3법도 통과가 될까요? 그럼? 오늘 의총에서 이인영 대표가 아까 모두 발언한 걸 봤더니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없다면 유치원 3법까지 오늘 모두 다 통과시키고 내일부터 총선 체제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뭐 필리버스터가 없는데 굳이 그거를 통과를 안 시키고 보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지할 의지가 그렇게 뚜렷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지금 보니까. 유치원 3법 처리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내일 모레까지가 지금 의정보고서 배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15일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들이 그 예비 후보로 등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은 의정보고서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의정보고회를 이 시점에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가 이제 선거 90일 전까지만 하도록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도 의정보고회나 출판기념회를 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더 시간 끌어서 1월 16일이 넘어가 버리면은 선거운동할 시간이 그만큼 또 줄어들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것까지 바라지는 않는 것 같다. 뭐
여당 쪽에서 그렇게 또 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이구, 발언 시간 초과됐는데 계속 말씀하시네요. 유기준 의원. 네. 추미애발 검찰개혁 인사. 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좌천된 고위직 인사들에게 조롱과 독설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좀 믿기 힘든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전문을 법무부에서 공개한 걸 보니까 네. 본인이 전보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에 대해서 뭐 일부는 의례적이고 또 일부는 뭐 검찰 구성원들에게 그 감사의 뜻을 담아서 보낸 그냥 통상의 문자고요. 네네. 그 뭐 행간을 읽어봐도 그 글자 그대로만이 아니라 행간을 읽어봐도 조롱의 뜻이나 이런 거는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아마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에 이번 인사에 불만이 있는 쪽의 얘기를 네. 전에 듣고 예. 이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또 한번 가짜 뉴스를 얘기한 결과가 근데 되버렸습니다. 이분 말이죠.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의 딸 네네. 학생부 예. 유출해서 논란이 좀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예. 통신영장을 기각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지 경찰하고 입장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분이 이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이렇게 폭로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좀 근거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무책임한 폭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다. 강남길 대전 네. 지검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분한테 보냈는데 이분에게 보낸 문자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강남길 지검장과 주광덕 의원 사이에 서로 뭐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던 거 아닌가. 이른바 검찰 내의 빨대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길 지검장 아니었는가. 이런 논란도 지금 그런 제기되고 있어요. 추측도 좀 나오고 본인은 있죠. 강력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문자를 입수한 것은 아니었다. 검찰에서 들었다라고 하는데, 예. 이 지역에 또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도 상당히 관심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최민희 전 의원께서 그 지난번 사면 복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민주당은 과연 주광덕 의원을 맞상대로 누구를 낼지 이것도 관심거리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 본회의 출입문 앞에서 국회의장석을 등지고 서서 퇴장할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부결된다면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퇴임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국회의장 그 인준 표결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부결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자투표를 하는 게 아니네요. 예. 들어가서 이제 가부 이렇게 써가지고 네네. 갖다 집어넣습니다. 정정합니다. 이 퇴장을 준비 중인 게 아니라 줄 서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투표 중이었네요. 예, 바로 잡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줄 서서 투표 준비하는 중이었다. 네, 저게 바로 이제 잡겠습니다. 처음에 간표 의원을 지정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간표 의원들이 지정되면은 그 간표 의원들이 간표 의원석으로 가서 투표 준비를 하게 되고 네. 의원들이 줄 서서 투표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써가지고 가서 투표함에 전부 집어넣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투표 패찰이 있습니다. 네. 그 투표 패찰 수하고 투표한 그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 용지 수가 일치해야 네네. 이게 이제 이 하자가 없는 투표이기 때문에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서 개표 네. 결과를 하도록 돼 있어서 예.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저게. 그 몇 시쯤 나올 것 같아요? 한 20분은 걸리죠. 20분이요? 네, 줄 서서 투표하니까. 우리 방송 끝난 뒤에 네.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게 인준안 건이 쫙 밀려가지고 특히 이제 국무위원 후보자들 찬반 이거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몇 시간 동안 투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전 검찰국장 이번에 그 서울중앙지검장 된 분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검찰 인사 후폭풍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 이 검찰 인사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에 CBS가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 잘했다. 이게 43.5, 네. 잘 못했다. 이게 네. 47.0으로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잘못했다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요. 잘못했다가 47%, 잘했다가 43.5%. 아무래도 수사 중인 검사 팀을 이렇게 네. 흔들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여론이 그렇습니다.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중도층들이 네. 부정평가 좀 앞섰습니다. 52.4가 나왔고요. 네. 긍정평가는 39.9%로 부정평가가 좀 높았습니다. 오차범위 아닙니까? 바뀝니까? 오차범위 아닙니다. 왜냐하면 500명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플러스 마이너스 4.4%이기 때문에 네네네. 8.8%포인트 안에서는 이게 오차범위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차이가 3.5%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네. 이건 오차범위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건 사실 개요 요정에게 들었어야 하는 건데 개요 요정 이럴 거 없이 개요정 어떨까요? 개요정. 자, 개요정 나와주세요.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월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32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해 4.4%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 면접 및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법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래요. 다른 현안도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주제인데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 우리에게 은근히 파병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어떻게 지금 취합되고 있습니까? 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게 48.4%로 조사됐고요. 네. 찬성 40.3%로 반대 의견이 약 8% 정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그 오차범위 아닙니까? 바뀝니까? 이것도 오차범위 아니겠네요. 8.8 아니니까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주로 이제 이 조사에서 특징적인 건 뭐였냐면 40대 50대의 반대 여론이 높았고요. 남성은 찬반이 엇비슷했는데 여성층에서 반대가 13%포인트 높았습니다. 여성층들은 주로 이제 이런 전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휘둘리는 거 이걸 좀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여론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상황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실은 뭐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위험한 건 있는데 즉각적인 그 무력 충돌, 즉 전쟁으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험에서 지금은 조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란이 좀 실수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국제사회의 여론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경제 제재나 압박 중심으로 미국은 어쨌든 압박을 하겠다. 즉각적인 무력 충돌보다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로서는 시간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객기 격추가 됐는데 그 이란 쪽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고의는 아니고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반정부 시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로서는 이 선택지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을 좀 벌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개요정 불러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월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32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해 4.4%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무선 전화 면접 및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법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네, 다가오는 이번 총선에서는 무당층, 특히 청년 무당층이 핵심 변수가 될 듯한데요. 각 당들 모두 청년 인재 영입을 하면서 무당층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박원석 의장님, 뭐 정의당은 계획이 있어요? 정의당은 뭐 외부 수혈 형태의 청년 인재 영입이기보다는 당 내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 청년들이 국회 비례대표로 혹은 지역에서 출마해서 진출해서 이 청년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고요. 19일 날 저희 이제 전국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비례대표 당선권의 청년 20% 이상을 할당하는 것을 지금 안을 올려서 그게 아마 전국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뭐 상당 숫자가 일종의 이제 청년 팀으로 21대 국회에서 활약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저희 이번에 통과됐잖아요. 19세에서 35세로.
이번에 청년 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만 19세에서 35세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렇군요. 이제 각 당 기준은 다릅니다. 당별로는. 그 이전에 이제 다른 당들은 뭐 39세도 있고 45세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정의당은 이제 청년기본법하고 동일합니다. 예전부터 35세 이하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영 대표님, 청년 이슈가 이번 총선에 얼마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뭐 갤럽 조사도 해보면 전체적으로 무당파가 23인데 예를 들면 12월 달 기준으로 파악을 해보면 근데 이제 19세에서 29세 2층의 경우에는 무당파가 35%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층들이 많다는 거이기 때문에 각 당이 사활적으로 아마 청년 공약들을 중점적으로 내놓고 어필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개요 들어야 됩니까? 네. 개요 듣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2019년 전국만 19세 이상 30만 3,488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총 4만 7,134명이 응답을 완료해 16%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6%포인트입니다. 네. 아이고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자, 국회 본회의 상황 계속해서 KBS 1라디오 뉴스와 열린 토론 통해서 소상히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박원석 의장님, 박시영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